저 혹시 당근이세요? 나 59.8도. 오를 수 없는 수치예요. 팔기만 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사는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이 당근 앱을 쓰고 있다. 가입자 수는 이미 4,300만 명이에요. 근데 당근이 뭐 요즘 좀 어려워요? 당근이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뭐 구조조정 좀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안녕하세요. 그녀들이 지갑을 여는 이유 잘 살 걸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론의 전 편집장이자 잘 살 거래 패널을 맡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 전문 뉴스레터 리테일톡의 편집장 유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올리브오일을 나눠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파스타를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이렇게 밀키트를 했는데도 네. 그 위에 이제 살짝 저 리미티드 에디션을 한번 뿌려봤어요. 뿌리기만 근데 밀키트가 왠지 그 레스토랑의 음식으로 딱 승화되는 업그레이드되는 느낌이 딱 있더라고요. 네, 일단 향이 너무 은은하면서 좋고 그러니까 완전 찐으로 쓰셨네요. 네. 아니 저는 워낙 생식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이 귀한 걸 왜 섞어 먹냐 이러셔가지고 약간 커피 대신 아침에 공복에 생으로 마셔봤어요. 커피를 딱 마셔야 정신이 깬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올리브오일 먹고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토마토 갈아서 이거를 이제 한 숟갈을 넣어서 어머님들이 들기름 이렇게 넣으시듯이 저는 올리브오일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거를 할 때는 약간 물을 타서 주스처럼 먹는 거잖아요. 아니면 얼음을 같이 갈거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또 완숙 토마토만 갈면서 이거를 넣고서 소금 후추를 넣어요. 빵을 그거 있죠, 피타 브레드 그걸 구워. 그래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피자 저리 갈아야 그냥. 근데 생토마토인 거지. 너무 맛있지. 좋네요. 좋은 제품이네요. 네. 자, 여러분도 네, 이 좋은 올리브오일 요즘 저속노화의 정말 이 화두 속에 아이콘이 됐습니다. 맛있는 방식으로 약 아닌 우리 식품으로 뷰티 그리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것도 너무 핫합니다. 저는 뭐 여기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당근! 당근! 당근 하시죠? 네. 당근. 당근이세요? 이거 유행이잖아요. 명사처럼. 아니요, 그 앞에 뭐가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저 혹시 당근이세요? 저 하면 이미 저 하기 전에 약간 눈치 게임 하죠. 눈치 게임. 그래가지고 한동안 당근이 당근 가방을 선물로 줬었어요. 그 토끼 그려져 있는 거. 거기에 거래할 물건을 들고 서 있으면 안 물어봐도 당근인지 아는 거야. 그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난 그것도 안다. 너무 당근 유전데? 온도가 제일 높으세요, 우리 셋 중에. 나 59.8도. 오를 수 없는 수치예요. 올해 안에 40도를 넘겨보고 싶습니다. 전 37.8도예요. 저는 37도 조금 넘어요. 37.5가 시작이잖아요. 아 진짜? 36.5가 아니고? 36.5였나? 아, 나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요. 시작점이 기억이 안 나네. 아, 미치겠다. 아니, 얼마나 자주 하고 그러면 그 정도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이제 당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비법이 뭔가요? 팔기만 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사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끌어를 하잖아요. 끌어올리기를 하잖아요. 그때 가격을 낮추겠냐는 제안이 나오잖아요. 조금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아, 이 사람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고집을 부리면 안 올라가. 가격을 올려서 올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아주 X야. 온도가 안 올라가요. 어쩐지. 파는 건 이해가 되는데 뭘 사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애들 이제 전집. 일단 문제집을 살 때 당근부터 들어가요. 그러면 2장 풀었어요. 이런 게 있어. 2장 풀었는데 더 안 풀어서 내놔요. 그러면은 그건 반값도 안 되게 해서 내놓으시니까 얼른 가서 가지고 오면 2장이야 뭐 지우고 다시 풀든 2장은 날리던. 이게 당근이 지역마다 판매되는 물건들의 특징이 되게 다르대요. 그럴 것 같아요. 이 동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교육에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 동네죠. 우리 동네는 송파구 쪽인데 명품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 걸 우리도 목격할 수 명품은 있어요. 많아요. 뭐 거래해 보셨어요? 저는 판매하는 거는 아이가 이제 저는 좀 결혼 늦게 해서 어리다 보니까 쑥쑥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한 철도 못 입었는데 버려야 되는 옷들도 많고 신발도 한 번도 안 신었는데 얘가 갑자기 또 발이 커져서 못 신는 경우도 있고 선물로 또 들어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판매하고 자전거도 나 자전거 다 팔았어. 다리 길이가 커질 때마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 팔기도 하고 당에서 사기도 하고. 근데 또 애들 자전거 산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나서 내가
갔다 올게. 내가 봐야 알아. 막 이러면서. 맞아. 그렇지도 않더만. 뭐. 요즘 엄마들 다 깨끗하게 쓴 거 잘 파는데 뭐. 하여튼 당근 재밌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근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게 중고마켓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번개장터인가? 그쪽은 어때요? 좀 요즘? 당근이 터졌잖아요. 어쨌건 대박이. 지금 3대 중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근이랑 그다음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렇게 있는데 세 개가 조금씩 색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중고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그쵸. 탄생을 해서 중고를 컨셉으로 한 것들이 좀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거나 더 키워가거나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나라는 그렇게 해서 별도 앱까지 런칭하고 했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당근의 위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고 번개장터도 2011년에 설립이 돼서 한참 이제 사업을 잘 하다가 그렇죠. 번개장터는 조금 이제 사업 모델을 정비하면서 당근 같은 경우는 C2C 모델이지만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지만 네. 거기에서 뭔가 수수료를 당근이 가져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자는 거의 100% 완전 무료잖아. 땡큐지. 당근페이도 무료로 활용하고. 맞아. 근데 번개장터는 약간 수익을 조금 이제 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작년인가부터 수수료를 붙인 거예요. 사용자들 사이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플러스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근 쪽으로 몰리는. 지금 저희 중고 시장이 엄청 컸는데 지금 40조 규모라고 하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근데 그중에 플랫폼 시장에서의 절대적으로 한 80% 정도는 당근마켓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유저 수를 봐도 MAU라고 해서 그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그 활성화된 고객 수가 몇 명인가. 이게 지금 당근이 월 활성 고객 수가 2천만 명이 이제 넘거든요. 들어가 보는 거지 그냥 습관적으로. 뭐 좀 좋은 거 나온 거 없나. 이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당근으로 그런 현상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이 당근 앱을 쓰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가입자 수는 이미 4,3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인구 중에 애기들 애들 빼고 생각하면 거의 전 국민이 다 가입이 돼 있다고 일단은 보는 가입은 거지. 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플랫폼이 막 어른분들은 많이 안 쓰시는데 당근은 워낙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맞아요. 어렵지가 쓰는 않아. 게. 심지어 요즘 AI가 글도 대신 써주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려보니까 이 글은 어떠세요 하는데 내가 올린 제품의 스펙이 쫙 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밑에다가 연락 주세요 이것만 해서 올렸어요. 얼마나 쉬워. 그 당근마켓 처음 이름 아세요? 원래 이름이 판교 마켓이었어요. 판교 장터. 왜요? 이 창업자가 판교에 재직하던 시절에 판교라는 게 테크노밸리라서 그런 IT 기업들 네이버 뭐 다음 구글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몰려 있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사내에 게시판에 중고 거래가 되는 거를 목격을 했대요. 한 다리 건너 하나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예의 있고 물건도 되게 괜찮은 물건을 팔며 서로 가격도 이렇게 좀 적정한 납득이 가능한 가격으로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 약간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름이 판교 장터였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용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주변에서 우리도 좀 쓰게 해줘. 그거 괜찮다. 우리도 그 거래하고 싶어. 그러면 이름을 좀 제대로 해서 가봐야 되겠는데 그래갖고 당근으로 그냥 처음에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과일 채소 이름 아니니 이상해 이래가지고 당근 마켓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의 사내 벤처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독립까지 한 거죠. 우리 동네니까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이게 되니까 그런 건 있죠. 기다려야 되는 건 있어요. 전국 구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이 올라왔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내가 내놓은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금방 만나게 될 확률이 높지만 내가 조금 기다려도 근데 근처에서 귀찮으니까 이거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근처에서 끝내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캐치를 한 것 같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있어서 편리한데 또 근처에 사람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혹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좀 적어. 다른 플랫폼보다.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명품으로 좀 특화돼 있고 약간 젊은 층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명품의 검수 시스템이 확실하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번개장터에서는 명품을 조금 믿을만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약간 막 제주도에서도 막 사고 전국구에서 다 사잖아요. 근데 이제 당근은 그게 조금 단점이다. 동네에서만 하기 때문에 뭔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그런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근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하고 차별화해서 지금 또 이런 매력적인 플랫폼이 된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왠지 친근한 내 이웃이랑 거래를 하고 좀 더 믿을 수 있고 맞아. 서로 만나서 대면하기도 훨씬 쉽고 그러면서 이제 명품 거래 이런 거는 좀 번개장터보다 좀 낮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신뢰도가 올라오면서 거래하는 품목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당근부터 알아본 다음에 없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쿠팡으로 갈까 뭐 아니면은 뭐 마트로 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당근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중고 거래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가장 사실 메인 이유는 환경도 있고 뭔가 좋은 취지도 있고 나눔도 있긴 하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가계비를 조금이라도 이제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웬만하면 새 거를 샀던 것도 그냥 금방 크는데 그냥 옆에서 뭐 믿을만한 사람 거 사서 입혀야지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고 젊은 친구들도 워낙에 요즘 뭐 트렌드도 빠르고 하니까 그때그때 새 거를 뭐 이렇게 사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이 조금 한두 번 입었던 거 좀 저렴하게 사고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절약 니즈가 조금이라도 조금 아까운 물건들은 싸게 네, 그렇죠. 다이소가 뜨는 이유랑 약간 비슷한 거죠. 네.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이제 뭐 환경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그냥 버려주면 폐기물 되고 이게 환경에 안 좋은 악순환이 되니까 선순환을 위해서 좀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있는 경험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것도 이 중고시장 확대랑 또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0대 아이들은 중고를 빈티지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그거를 이용하는 거를 힙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소비가 현명한 소비의 시대니까 내가 이러느니 이 값에 이거는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지에 대한 기준들이 뚜렷해지는 것 같고 근데 중고가 이렇게 낡고 오래된 걸 처분하는 쪽으로만 중고거래를 생각하시는데 약간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은 그게 좀 높지만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희귀한 거, 한정판 이런 거 구할 때 약간 비싸고 희귀한 거를 찾는 약간 어덜트 남성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네, 그런 중고거래도 있어요.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GD가 뭐 컴백을 했다 그럼 GD 패션에 관련된 상품들이 막 되게 고가에 올라오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더 이상의 중고 거래가 아니다. 그냥 그거는 새로운 시장이 또 다른 시장인 거지. 근데 당근이 뭐 요즘 좀 어려워요? 당근이 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뭐 구조조정을 좀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됐고 재작년에는 연결까지 하면 마이너스인데 작년에는 연결까지 해도 조금 이제 플러스가 나긴 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업계에서 조금 불안하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매출 구조를 봤을 때 당근의 매출 구조의 99%가 광고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번개장터나 이런 데는 이제 아까 서두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매출도 있고 약간 매출 수익선이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수익 다각화예요. 왜냐하면 그 수익 파이프라인이 하나면은 이 하나가 흔들리면 그 기업의 존폐 자체의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듯이 여기서도 이익이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들어와야 안정적이지. 광고 같은 경우는 경기 영향 많이 받고 그리고 광고 시장은요 TV 광고 시장이 뜨겁다면 TV로 확 몰려요. 그리고 디지털이 뜨겁다 디지털로 확 몰리고 유튜브로 몰린다면 유튜브로 확 몰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리스키한 수익원이거든요. 작년에 당근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던 것도 광고 매출이 거의 40% 넘게 올랐어요. 광고주가 뭐 30% 넘. 근데 그만큼 지금 당근의 광고 효과가 되게 좋다는 거야. 왜 좋냐면 4,300만 명이 가입돼 있고 매일 들어오니까 광고는 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객들이 C2C 거래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타겟팅할 때 브랜드들이 되게 돈을 타겟팅 조사하느라고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미 당근은 그 지역 기반으로 타겟팅이 딱 좁게 돼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은 광고를 딱 거기다가 하게 되는 거죠. 수익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 이제 당근이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당근 앱에 들어가 보시면 뭐 중고거래 말고도 그 플랫폼에 그 수익원을 보려면 그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 메뉴들을 보면 그게 딱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당근 지금 들어가 보면 뭐 부동산, 차도 뜨고 그 예전에 우리 생각해보면 벼룩시장 기억하시죠? 벼룩시장. 아날로그에서 제공하던 거를 다 디지털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카페, 뭐 음식, 뭐 인테리어 전문점 이런 거 다 연계해서 이제 광고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이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이제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건데 그 기업의 돈을 벌려면 C2C만으로는 사실 힘들어요.
B2C를 해야 돼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수료 생각 안 할까? 당근 쪽에서. 그 고객 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수수료를 또 매기는 순간 화르르 빠질 수 있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뭐 쇼핑 앱들도 유료화를 많이 하긴 하잖아요. 당근을 하는데 뭐 수수료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달에 뭐 1,500원, 2,000원씩 그냥 회비. 근데 당근도 그런 게 어쨌든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 소비자들한테 과금을 하는 것은 조금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단은 이런 B2C 채널을 좀 넓히고 광고를 조금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을 많이 좀 노크하는 걸로. 약간 지금 국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당근은 중고거래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공동대표가 있고 진짜 창업자였던 한 명이 캐나다로 갔어요. 캐롯이라는 플랫폼을 오픈을 해요. 근데 그 캐롯이 C가 아니라 K. 틱톡에서 사람들이 캐롯을 이용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저 그거 보면서 너무 약간 자랑스러웠거든요. 안 쓰는 제품 몇 개 파는 플랫폼으로만 생각했다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대단한 포부를 가진 회사인데 좀 응원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소비 생활을 하면 좋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화두예요. 그렇죠? 중고 비즈니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 수요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고 그리고 나는 옷을 사도 55 사이즈를 사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있는데 66 사이즈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아서 업체가 이렇게 매출을 막 일으키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는 번개장터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명품 인증이라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빈티드라는 앱이 지금 중고 시장에서는 세계 1위인데 그 업체가 작년인가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스레드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저는 많은데 지금 중고 앱은 활성화되어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적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빈티드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약간 고무적인 분위기가 중고로도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구나 이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이 된 정도로 쉽지 않은 비즈니스이긴 하거든요. 우리 소비자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고물을 이용할 때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약간 마음에 조금 거리껴지는 게 이게 사기가 아닐까. 그 신뢰 문제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고나라의 대표적인 그거 있잖아요. 디카를 주문했더니 벽돌이 왔다. 그리고 당근도 되게 사기가 은근 많고. 그러니까 중고시장은 사실 이런 플랫폼은 신뢰가 깨지고 아 여기 믿을 수 없는 플랫폼이다.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사람 대 사람 간에서 생긴 신뢰 무너짐인데 화살이 플랫폼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플랫폼이 그걸 책임을 지고 사람을 모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이웃하고 그냥 소소하게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었다면 이제 당근이 정말 너무 규모가 커지기도 해서 판매자들도 이제 들어오고 B2B 영역도 커지면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만큼 약간 불안전한 요소들도 생기는데 어쨌든 그런 걸 당근이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의 이 앱 안에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 아이들의 거래 문제. 이게 이제 어쨌거나 누구나 이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호장치 그런 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는 당근이 좋더라. 60도를 바라볼 만큼. 우리 당근은 또 우리 한마디씩 나에게 당근이란 해주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당근은 저한테 그냥 간식인 것 같아요. 주식처럼 막 대형마트 가고 슈퍼마켓 가는 것처럼 그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이용하면 또 그 매력에 빠져서 또 한동안 또 계속 열심히 하게 되고 평판 관리하게 되고 리뷰 열심히 쓰고 이런 매력이 있는 그런 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나눔, 따뜻함 이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해서 몸에 좋은 당근, 정신 건강에 좋은 당근. 내 살림 정리 파트너 그리고 나의 소비를 워우어 시켜주는 파트너. 아 당근 얘기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당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의 당근 이야기, 거래 추억 아니면은 에피소드, 그 다음에 내가 당근을 통해서 진짜 득템한 소중한 나의 애정템 요런 거 좀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그냥 에휴 글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바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코프로 라이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올게닉입니다. 여러분 유기농 요거 5분께 랜덤으로 추첨해서 요 종류가 2가지인데 둘 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올리브 오일계 위스키 같은 10대 올리브에 선정된 이거 진짜 귀한 스페인산 100% 올리브 오일인데요. 요걸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의 당근에 대한 의견 여러 의견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